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월요일의 뉴지스탁 마감 시황 뉴스입니다. 달러 강세 때문에 신흥국 중심으로 자금 유출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다시 불거지면서 당분간 자금 유출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전망치가 나오면서 우리 국내 시장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이 하락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코스피 종합지수가 27.8포인트 내린 2376.24, 코스닥 지수는 25.99포인트 내린 840.23, 원달러 환율이 5.8원 상승한 1104.8원, 유가는 배럴당 65.06달러를 나타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3,214억 원, 개인이 1,112억 원어치 순매도했고 기관은 4,292억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218억 원, 기관이 956억 원어치 순매도했고 개인은 1,145억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5G 세대 통신과 접히는 폴더블 스마트폰이 상용화되는 내년부터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동통신 3사가 내년 3월까지 5G 서비스를 본격화하고 삼성전자가 내년 초 폴더블 폰을 출시해 스마트폰 성장을 주도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7.2인치 디스플레이가 안쪽으로 접히는 방식의 폴더블 폰을 내년 초에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접을 수 있는 화면에 최적화된 전용 앱 그리고 콘텐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경우는 2020년을 목표로, 화웨이는 올 연말을 목표로 폴더블폰 출시를 각각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LG전자와 GTE, 레노버 등도 폴더블폰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폴더블폰은 큰 화면을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작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휴대성이 좋은 데다 스마트폰 뒷면을 활용해 액정을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장점 외에도 희소성만으로도 얼리 어답터들의 관심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심 종목은 아이 컴포넌트, 덕산 하이메탈 등입니다. 정부가 일자리 확대와 혁신 성장을 위해서 차량 공유, 원격 의료, 핀테크에 대한 규제 혁파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차량 공유와 원격 의료, 핀테크 등을 첫 번째 규제 개혁 과제로 선정하고 공론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규제 개혁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서 일괄 완화 방식에서 사안별로 접근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해관계자 대립 해소 차원에서는 이익 공유와 기존 사업자 규제 완화 등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혁신본부의 최우선 공론화 대상은 대표적인 공유경제로 손꼽히는 차량 공유 서비스입니다. 관심 종목은 SK텔레콤, KT, 현대모비스 등입니다. 최근 셀트리온이 30% 증가한 영업이익을 발표하면서 제약바이오 옥석가리기에서 제약 대장주로 명실상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유방암 치료용 항체 바이오시밀러 허주마가 미국에서 허가 심사가 재개된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제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옥석가리기에 살아남을 제약 바이오 업체들의 눈여겨봐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입니다. 셀트리온 올 상반기 스웨덴과 핀란드 등 13개 국가에서 트록시마를 론칭했습니다. 유럽 내 판매 국가가 18개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오늘도 2.18% 상승 마감했습니다. 동성파인텍, PNG 도입이 현실화될 경우 저장시설 투자 본격화로 수혜가 전망됩니다. 8.83% 상승 마감했습니다. 부산산업, 남북경협 철도 부문 협의 기대감으로 7.99%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니뮤직, 내부 거래 시장의 B2B 가입자 증가, 또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이 높은 B2C 가입자 증가로 높은 밸류에이션이 기대됩니다. 9.26%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의 전망입니다. 달러 강세 때문에 신흥국 중심으로 자금 유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다시 불거지면서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자금 유출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매도가 이제 절정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순매수로 돌아설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소비에서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사이클로 돌아가면서
금리 인상 이상의 성장률이 나올 수 있다는 확신감이 들기 이전까지는 우리나라도 신흥국과 엮여서 아무래도 상방적으로 모멘텀은 그렇게 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국내 증시는 신흥국 국가 내에서도 중위험, 중수익 국가로 매력이 부각될 것이고 또 양호한 무역 수지와 경상수지 흑자 등 국내 기초 체력이 비교적 탄탄한 가운데 또 여기에다 북한발 기대감으로 원화 가치 절하가 가파르게 일어나지 않고 있고 또 코스피 밸류에이션이 최근 5년간 저점을 기록했다는 점이 수급 환경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또 시장의 관심은 2분기 실적 시즌으로 옮겨가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1분기 이후에 실적 전망치가 높아진 업종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셀트리온 요즘 연일 상승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이외에도 2분기의 실적 전망치가 높아질 제약 바이오주 눈여겨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상당히 하락폭이 컸습니다. 2분기에도 역시 반도체 관련주들의 실적은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계곡이 깊은 만큼 또 올라갈 높이도 커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남북 경협주 오늘 몇몇 종목을 빼고는 가스관주 빼고는 하락폭이 컸는데요. 앞으로 북한의 개혁 개방은 체제 안정을 위해서 특구와 개발구 중심으로 추진될 것 같고 특히 김정은의 고향이자 유일하게 별도의 특별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원산이 랜드마크로 개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원산 개발을 위해서는 전력, 항만, 철도, 물류 이런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합니다. 이런 인프라 개발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들을 지원할 특수은행, 즉 원산개발협력은행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원산은 또 금강산과 연계된 관광지 개발 외에도 해상과 항공물류의 중심지로서도 잠재력이 높아지겠죠. 남북 경협의 상징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력이나 항만, 철도, 물류 등 인프라 투자 참여 민간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또 여러분께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락폭이 커서 마음 상하신 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또 상승하기 마련이니까요. 하락폭이 컸던 종목 가운데 실적이 개선될 종목들 위주로 눈여겨보시면서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6월 18일 월요일에 뉴지스탁 마감 시황 뉴스였습니다.